2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 집을 사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저라면 한국 주식도 사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집 한 채는 사야 되냐? 이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소득과 그리고 이자율에 대비해서 주택 가격은 적어도 2022년 6월 말 현재는 역사상 제일 비싸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전국의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62가 역사적 평균인데 2022년 2분기에는 85포인트. 거의 한 3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평균이 한 125, 126 선인데 200포인트가 넘어요. 거의 한 40%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이 소득이나 이자율에 대비해서 비싸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되냐? 어떻게 해도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다. 집을 사더라도 그건 몇 년 뒤에 특히 경매나 이런 걸로 먼저 접근이 필요하지 무작정 시장에 나가서 집을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보다도 내년에 경매가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 사이에 경매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보시면 진행 건수가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진행 건수가 꽤 오르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낙찰가율, 그래서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낙찰된 아파트 가격의 비율인데 100%가 넘었던 게 지금 90% 밑으로 내려왔죠.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매 시장도 10억이라고 감정평가한 아파트가 11억 9천에 낙찰되던 어마어마한 강세장에서 지금 순식간에 거기서 30% 가까이 적어도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다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저는 월세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어디냐면 제가 꿈꾸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꿈꿉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그것도 신축 아파트. 그리고 14층.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월세가 얼마냐면 450만 원이래요. 이 아파트 집값이 20억이 넘거든요. 여러분, 이 아파트 집값이 20억이 넘는데 그 이 아파트의 월세는 물론 이제 보증금이 1억이지만 4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주택을 구입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3%대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월 33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그 집이 전세 1억이다. 이러면 연 한 4% 정도의 이자율로 이걸 전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월 40만 원을 내면 전월세 전환율이 4.8%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 아파트는 월세가 450만 원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한 3%대 후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집 20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450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450만 원에 각종 비용까지 해서 1년에 내는 돈이 우리 계산 편하게 해서 한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치자는 거죠.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집 집값이 20억이잖아요. 그럼 20억을 지금 연 4% 이자를 주는 예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 8천만 원 나와요. 게다가 자기 집으로 주택을 살면서 20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살게 되면 뭐가 또 붙죠? 세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이 붙어요. 또 자기 집이면 인테리어도 해야 돼요. 월세면 인테리어 할 필요 없잖아요. 월세는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을 골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주택을 구입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되게 큰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 월세는 되게 싼 데다가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3%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비해서 집값은 엄청 비싸거든요. 아직도 비싸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급매물이 나와서 조정되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 가격이 20억인데 또 조정받은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그냥 현금을 주고 딱 사면 20억 그 집을 사는 건데 문제는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엄청 큰 거죠. 연 8천만 원 상당의 이자 수입을 포기해야 되고 더 나가서 뭘 우리가 또 내야 된다고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집이 낡아가는 데 따르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세를 꼭 사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주택 가격은 현재의 금리 레벨과 월세를 감안해 보았을 때 주택을 구입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을 구입을 감안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이 돈들을 월세라는 걸 제가 아까 비율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2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 집을 사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저라면 미국 모기지라든가 미국의 리츠 같은 데 투자도 하고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해보면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자를 하면서 우리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연 4% 정도의 인컴이 발생하거든요. 인컴이 뭐냐면 투자한 데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든가 분배금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돈들, 이자를 주는 것을 씁니다. 20억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우리 국내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3% 정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 리츠라든가 모기지 채권은 6%, 리츠 같은 경우도 4% 정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데 투자를 한 데 따르는 이익이 지금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 월세 그거 내는 비용을 여기서 얼마든지 인컴 게인으로 우리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미국 모기지 채권이라든가 미국의 리츠 사는 거 좋은데 환율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주식도 사자는 거죠. 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면 환율 떨어질 때 한국 주식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집을 몇억 또는 몇십억을 주고서 바로바로 사기 전에 그 집에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에 나가는지 한 번만 고민해보고 사자. 이게 바로 그 주택을 지금 현재 임대하는 데 따르는 그 비용과 그 집을 그냥 현찰로 고스란히 사게 되는 데 따르는 어떤 우리의 다른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꼭 집을 산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자산 그리고 집값이 빠지더라도 그 집에 월세가 얼마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측정해 본다면 보다 더 나은 주택 매매의 타이밍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주택들을 살 때 월세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컴 게인이 있는 자산들을 사면 된다. 얼마든지 월세 내고도 돈이 남는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모기지 채권 MBB ETF를 추천을 해주시는데 혹시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배당률은 가격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요새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5에서 6%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와봐야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기지 채권하고 미국 장단기 채권하고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모기지 채권은 위험하죠. 나라가 망할 리스크가 있어라도 국채는 주잖아요. 왜냐하면 화폐를 찍으면 되니까. 근데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물론 그때도 이자는 줬지만 아무튼 그런 급의 금융위기가 닥치는 경우에는 좀 이 채권들 자체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보다 금리를 한 2, 3% 더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27만 유튜버 홍춘욱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벤트도 자주 만들어 볼까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도 함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